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여러 이슈로 도전받기 시작합니다. 기간 산업안에서는 민주당 진보와 결별할 위기라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에서 강성 대통령이 선출되자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전에 이란과 핵협상을 끝내길 원합니다. 북한과의 핵협상도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북 특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의식해 대만에 250만 회분의 백신을 보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최대 10,000명까지 관중을 허용합니다. 이 도쿄올림픽에는 최초로 미국과 뉴질랜드의 성전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대학 스포츠 선수들에게 악기나 랩탑 등 제한 없는 지원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주말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투자가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걱정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주말에 이어 오늘도 97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모든 항공사가 겪는 노동력 부족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제 Father's Day였는데 나름대로 다 Father's Day 자녀가 혹시 잊고 있었던 자녀도 있을 테고요.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와 물론 Father's Day는 아버지에 대한 날입니다만 뭔가가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연락을 못한 자녀도 성인 자녀의 경우 있을 수 있으나 2021년이 지구의 마지막 해는 아니니까요. 어제 즐겁게 지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뉴스는 미국의 국내의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 이 국제적인 것은 북한과 러시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아주 라디오이기 때문에 세세히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하는 것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 시스템 바꾸기, 투표권, 동성애자 권리, 총기 규제 전부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 진영에서 서로 너무 반대되는 의견, 심지어는 어떤 이슈는 기간 산업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른 뜻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통령이 줄달리기와 협상에서 어느 정도 국민을 위해서 빨리 뭔가가 더 분열되기 전에 이뤄내느냐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데요. 지도력을 보여주기가 그다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있어요.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평등, 동성애자들의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간 산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간 산업 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국정 운영 능력에 있어서 특히 민주당 내를 화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테스트를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 버몬트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기간 산업이 있었지만 다 잊으셔도 상관없고요. 가장 최근에는 21명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거의 1조 달러 정도 되는 그 같은 예산안으로 지금 기간 산업을 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럼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초당적인 합의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세금 올리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측에서 뭐 가솔린 세금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관한 어떠한 피가 될지는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피 그리고 가솔린 세금 이런 것을 민주당이 이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까지 가는데 이 초당적인 합의안에 서로 그 협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요. 그런데 여기는 또 그 바이든 대통령도 뭐 가솔린세도 오케이. 그러나 만약에 그 가솔린 세금을 올릴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방정식의 계산 방식이 있는데 만일 가솔린 세금을 얼만큼을 올려서 그 세금이 절대로 어떠한 종류의 세금 인상은 없다라고 본인이 공약을 한 연수입이 40만 달러 그 이하인 미만인 그런 사람에게도 혜택이 크게 충격이 크게 간다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그런데 더 문제는 민주당에서 딱 50대 50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이탈표가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버니 샌더스 의원이 나는 가솔린 세금을 올리면 찬성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딱 나온 겁니다. 무슨 뭐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뭐 그 밖에 주요 공중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아주 그 거창하게 얘기를 했었던 초당적인 것은 물론인데 초당적인 것은커녕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좀 힘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진보에서는 민주당의 진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초당은 무슨 초당 상대가 준비가 돼 있을 때 서로 양보하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버려라 포기해라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그저 이제 민주당 표만으로 가야지 괜히 그러다가 그 버니 샌더스 표도 잃어버리고 버니 샌더스뿐만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또 한 사람은 뭐 지금 이제 재선됐습니다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민주당에서는 이 세 사람이 가장 왼쪽에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그거 되지도 않는 것을 뭘 협상하면서 시간 낭비하느냐 그냥 밀어붙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온건한 사람들은 아예 그래도 할 때까지 해야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이 기간 산업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텔레비전에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In this proposal, which their bipartisan proposal like ours is still in flux, they're talking, some people at least are talking about raising the gas tax or a fee on electric cars or maybe privatization of infrastructure. Those, to my mind, are bad ideas. 네, 배드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까지 버니 샌더스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기간 산업안을 일부를 민간이 맡아서 하도록 하는 거. 이것은 배드 아이디어다. 그리고 본인은 이 배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가 총기 규제가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선거 시스템 바꾸기 지금 공화당이 그렇게 열심히 그 투표 제한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전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칼 로브 지금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글을 쓰고 그리고 팍스 텔레비전에서 커멘테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아들 부시 대통령을 만든 아들 부시 대통령 설계사로 불리는 칼 로브가 얘기하기를 기간 산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두 갈래 길밖에 없다. 하나는 공화당이 어떠한 협상을 하려고 해도 충분하게 지지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민주당은 단합이 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별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길입니다. 또 총기 규제 하나만 예로 들어드리자면 하원에서는 신원조회를 조금 강화하는 안을 한 사람만 발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두 개의 안이 하원에서 총기 규제안에 대해서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총기 규제를 할 뜻이 없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그리고 총기협회에서 가장 많은이 아니라 뭐 민주당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정치 헌금을 받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도 그리고 원래 이제 시골 지역
또 시골은 이제 총을 자연과 상대를 해야지 되니까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력이 너무 멀리 있잖아요. 드문드문 집도 드문드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도시 사람들보다는 시골 사람들이 자신 방어를 위해서 총기 소지를 하는 것을 뭐 더 주장을 하고 있고 더 총기와 자연스러운 경우죠. 도시의 경우는 총기 하면은 물론 자기 방어도 되지만 범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서 공화당이 절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총기 규제 안을 통과시켜 주는데 문을 딱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큰 그 변화에 대한 공약이 이제는 허니문 기간은 다 끝났고 어려움을 국내에서 맞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란 문제이기 때문에 주말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란의 대통령 선출이 미국과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그 하산 그 로하니 대통령은 조금 온건했던 것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된 왜 어디서는 61세라고 하고 똑같은 미국 언론인데도 나이 계산법이 어디선 61세라고 하는데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생일을 안 찾아봤네요. 이브라힘 라이시라는 60세, 61세니까 그야말로 이제 어느 정도 완숙된 사람인데 굉장히 이 그 로하니 현 대통령보다는 강성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강성이고요. 우선 처음에 한 말이 나는 바이든 대통령 만날 뜻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현재 그 말하자면 뭐 대법원장 같은 것이고 20대부터 검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을 했었던 적도 있고 내부의 혁명 이런 것들이 있고 할 때 70년대, 80년대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가둔 뭐 수천 명과 연관이 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거 미국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8월 달에 취임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 지금 그 제네바에서 이란과 미국과 핵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그 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제네바가 아니라 비엔나예요. 비엔나에서 하고 있는데 그 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을 대신해서 대리인격인 유럽 국가가 이제 그 이란과 핵협상을 하고 있는데 8월 달이 취임식이니까 레이티스트 핵협상에서는 별로 결과가 없었거든요. 이란이 뭐 탄도탄 미사일 개발 같은 것 멈추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8월까지는 지금 6월이니까 7월 뭐 8월 1일에 취임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마무리 짓겠다 하는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란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제 최고 지도자요.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죠. 카메네이. 이 최고 지도자의 손들어줌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고 또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 최고 지도자가 말하자면 나라의 모든 것을 정하는데 역시 지금 대통령도 그가 지지를 했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지지합니다. 카메네이가. 왜냐하면 이 핵협상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과 조금 비슷한 형편이에요. 핵협상을 함으로 인해서 뭐 오일 제재 같은 것을 풀어서 그러면 이란의 경제가 좋아지죠. 경제가 좋아지면 국민의 원성을 조금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강성으로 나오는 것은 국내용인 거죠. 이란 국내용인 것이고 지금 최고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미국과의 핵협상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것이고요.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로서 푸는 방법이다. 라고 하고 이것은 북한과도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북한과의 문제도 아마 바이든 대통령 임기 4년 내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무슨 뭐 선제 공격이니 무슨 또 뭐가 있죠? 선제 공격, 예방 공격
이런 말 뭐 preemptive, preventive attack 이런 얘기는 아마 듣기가 힘드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무력 전에 외교로 풀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새로운 강성 대통령이 나온 뒤에도 잭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 뭐 여러 그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외교로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금요일에 여러분께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얘기한 것, 대화와 대결에 대해서 동시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준비를 해야지 된다.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그동안은 미국이 그토록 그 대화 좀 해보자고 얘기를 해도 묵묵부답이다가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그 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 굉장히 흥미있는 시그널이다. 북한이 대화와 대결이라고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 접촉해 주길 기다린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노동신문 이런 데 당 대회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말해 줄 텐데 어쨌든 어떤 게 그럼 직접적인 시그널이냐 하고 앵커가 물어봤어요. 북한이 yes, 우리 앉아서 다시 협상을 시작합시다 라는 분명한 대화를 해주기를 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했습니다. 성킴 대북 특사가 그 한국에 갔죠. 한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의 카운트파트도 만나고 할 텐데, 성김 대북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백악관에서 그 자리에서 뭐 특사 임명합니다 하면서 성김 특사 일어나라고 하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에 가 있는데 성김 특사도 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답변이 북한으로부터 곧 있기를 기다립니다. 계속 저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말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 없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말이 틀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조건 이씨,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그 같은 뭐 한반도의 비핵화가 됐건 북한의 비핵화가 됐건 서로 그 개념조차도 완전히 정리가 돼서 어느 단계까지 결과까지 되기 전에는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무팀이 그런 것들을 마련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팀들은 지금 성김 대북 특사처럼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북한과 만나겠다. 우리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대화와 대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다 준비할 것이다 하면서 지금은 평양의 반응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은 계속 밀고 나가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한은 답변을 지금 해야지 되는 타임인데 모든 나라들이 외교를 할 때 전부 자신들의 국가가 이기기 위해서 외교를 합니다. 북한의 텔레비전에 또 북한의 신문, 뭐 사설 이런 곳에 보면은 주말에 미국에 딱 대화와 대결이라고 던져놓고 이제 그 평양, 그러니까 중국의 성킴 대사와 마찬가지의 비슷한 그런 형태의 중국 대사와의 대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리준준이요. 새로운 포인트다. 우리는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과는 대화와 대결이라고 했는데 중국과는 대화와 협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봐라. 너희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제재 풀어주는 것 이런 거 안 하면 뭐 중국으로 가야지. 중국이 우리 그렇잖아도 가뭄이 돼서 식량이 부족하고 한데 그런데 뭐 중국이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외교적인 부분이 있다면 뭐 깊게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게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러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 제재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니 그 제야 지도자를 지금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풀어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미국 국내 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 여전히 백신으로 외교를 펼쳐가는 미국도 있고 백신 문제는 미국 사람들도 여전히 걱정할 만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백신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도쿄 올림픽, 그 또 도쿄 올림픽은 백신을 넘어서 또 다른 새로운 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도 지금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인도의 그 델타 변이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이제 주말에 좀 다녀보니까 소매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은 직원은 그 마스크를 쓰고 있고 손님에 대해서는 뭐 마스크를 써라,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안 하던데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썼을까요?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해서 새 책 워싱턴 포스트의 저널리스트들이 쓴 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목이 길어요. 근데 책 제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나이트메어 시나리오가 큰 제목이군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이제 말기가 아니고 초기였겠죠. 상황실에서 의논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관타나모에 보내는 것, 이것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스태프들에게 관타나모 베이 거기 우리 땅 맞지? 우리 땅 맞지? 하니까 스태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보내서 격리시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악관 스태프들이 너무 놀라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외국의 전투사들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수감돼 있는 곳이 이제 관타나모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대통령이 또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이번에는 아무리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더라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내용들 180명 정도를 인터뷰를 해서 쓴 책에 나오는 거랍니다. 물론 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180명을 인터뷰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관타나모 베이로 보내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 상품은 수입하지만 뭐 바이러스를 수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등등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로 닮은 꼴인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해서도 닮은 꼴인 브라질이 지금 사망자가 5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사망자는 미국도 이제 60만 명 공식적으로 넘겼는데 50만 명 훨씬 이상일 것이다.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지금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여러 가지를 볼 때 훨씬 많을 것이다. 인도도 많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서 인도도 지금 60만 명인데 어쩌면 420만 명 이상이 숨졌을 수도 있어 하는 것이고 브라질 대통령도 뭐 선거가 뭐 머지 않았습니다만 사람들이 탄핵한다고 뭐 청원서 받고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감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마스크 쓰면은 안 된다고 하고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사람을 벌 주고 그러니까 브라질에 무슨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 심지어 뭐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사람도 사임하고 본인 말 잘 듣는 사람 거기에 가져다 놓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더 퍼지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이르 볼소나로 대통령 물러나라 시위하고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너무 똑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거에서 저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부정선거라고 하고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탄핵시켜야지 돼 하는 것들이 강해지는 게 전부 그전에는 이런저런 문제 심지어는 뭐 국민들이 총을 차고 다녀야지 된다. 브라질은 총이 허락되지 않는데 그래서 본인이 선거 캠페인 할 때도 총을 합법적으로는 쓸 수 없으니까 총 쏘는 신용을 손가락을 펼쳐 보이면서 하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11%만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을 뿐인데 아무튼 지금도 그다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본인이 원래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브라질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은 미국도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요. 인도의 그 확산도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 대고 이제 브라질의 경우는 최악의 지금 가뭄이 일어났기 때문에 91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랍니다. 산불도 나죠. 그리고 막 연기가 막 나죠. 공기가 나빠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정말 잘 막았다 했었는데 싱가포르가 중국산 그 시노백스를 24군데 민간 클리닉에서 접종을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효능은 모르죠.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발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효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증명이 되는 것처럼 통계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그러니까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에서 국가 입장에서 뭘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 국가 정권에 유리하게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한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싱가포르는 효능과는 상관없이 중국산 백신을 허용을 했다 하는 것이고 이게 또 중요하죠. 대만에 미국이 250만 도스를 주말에 보냈습니다. 백신을 모더나를 보냈습니다. 250만 도스면 한국에 미군과 접촉을 하니까 한국 군인들 맞아야 되잖아요. 50만 그 도스와 비교를 할 때 5배거든요. 중국이 또 여기에 이슈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이 이제 백신을 사려고 하면 이리저리 그 뭐 사방팔방으로 연구를 하고 하면은 중국이 개입해서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왜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이 우리가 다 계약해 놓은 마스크를 어디 와서 막 완전히 훔쳐가듯이 범죄 조직들이 그러듯이 강탈해 가고 우리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미국이 웃돈 주고 계약하고 한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시장통에 그냥 그런 판국 있죠? 그렇게 됐었던 것이었잖아요. 지금 백신에 있어서 대만이 백신을 수입하려고 하면은 그걸 중국이 탁탁 막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대만에 수출하려고 했던 국가에 더 좋은 다른 무역 조건을 준다든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만에 기부하겠다고 하면 또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막고 하고 하니까 미국이 250만 도스면 많이 주는 겁니다. 대만 인구나 또 다른 나라에 지원했었던 것을 볼 때 이것도 역시 중국 문제다. 특히 이제 독일의 바이오엔텍에서 사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바이오엔텍과 파이자가 같이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중국이 완전히 개입해서 막으려고 했었다는 거고요. 도쿄올림픽은 이제는 개최되는 게 뭐 당연한 사실이긴 한데 일본에 살면서 일본 사람들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경기 도중에 소리 지르지 않는다 뭐 이런 약속을 한 사람들은 경기장에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게임당 10,000명 최대 인원 아니면 그 경기장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최대 50%까지 허용을 하는데 글쎄요 막 보면서 좋은데 소리 안 내고 할 수 있을지는 그것은 본성을 그 기쁨의 본성을 어떻게 제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월 16일에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지금 일본에서 1,400명 감염자가 나옵니다.
도쿄 같은 경우 올림픽이 치러지는 안전하려면 하루에 100명 이하 감염자가 나와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300명 이상 나오는 것 같고 16%가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376명이네요. 지난주에 이제 평균 한 370명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계적으로 이것은 이슈다 해서 전해드리겠는데 뉴질랜드 선수와 미국 선수가 도쿄 올림픽에 역사상 성전환한 선수로서는 처음 출전합니다. 두 사람 다 그 여자로,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한 선수거든요. 뉴질랜드 선수는 로렐 후바르드라는 선수인데 여자 역도팀에 이제 이것은 미국 내에서의 학교에서의 어떤 성전환자 학생들의 체육부, 운동 스포츠팀 가입 이런 것도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 역도팀에 공개적으로 성전환자된 역도팀 몇 명 안 되겠죠? 그것도 이제 무게가 있는데 완전히 무거운 헤비웨이트 팀 이런 팀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첫 번째 성전환 선수인데 팀 USA에 나오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이름을 첼시네요. 성전환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름 두 사람이 첼시네요. 한 사람은 여러 가지 국가 정보도 누출하고 했었던 군 출신의 첼시 매닝이 있고 이번에도 그 첼시 울프인데 이 선수는 팀 USA에서 그 자전거 그 모토크로스요. BMX 프리스타일 팀인데 대기 선수이긴 합니다. 이 선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로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국가대표 선수팀으로 성전환을 한 남자에서 여자로 이 로렐 후바르드라는 뉴질랜드 선수는 역도 선수인데 나이가 43살이네요. 가장 완숙한 때가 이때쯤 되나요? 5명 키위 역도입니다. 역도팀 선수로 여성 슈퍼웨이트 팀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조건 실건 이제 이런 이슈들을 세상이 변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 등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이 얘기는 계속 끝없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야지 되지? 이 같은 그 두려움, 패닉 상태 있죠. 그 패닉 상태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볼 때 끝이다.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동이 심한 물가 같은 것,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성, 이 관계를 볼 때 5월 달에 피크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목재값도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경기 부양책 체크 주고 이로 인한 경기 과열 이런 것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이 그 인플레이션이 국가의 경제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조직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투자가들은 걱정을 하죠. 수요와 공급이 지금 안 맞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봐야지 알 수 있는 시기 같아요. 지금은. 해서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은 새로운 대통령이 있었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 백신 또 경기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하는데 새로운 대통령 비교적 부드럽게 큰 무리 없이 잘 하는 것 같고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그리고 경기 부양책도 제대로 돼서 집행이 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조금 문제예요. 50%는 넘겼다고 하지만 적어도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조금 느슨해지고 그게 조금 문제고 변이 바이러스와 연관이 돼서 리오프닝으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수요와 공급이 언제까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을 것인가. 지금 1년 동안 쇼핑을 못 하셨던 분들이 쇼핑을 너무 많이 하시고 생활 패턴이 무척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하나만 보더라도 의복뿐만이 아니라 의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내가 집에서 잘 일을 하니까 좀 조명을 해야지 되겠어. 책상이 그동안 불편했는데 의자도 집에서 일하니까 무슨 아움체어 같은 것을 해놓고 카구나 마사지 체어 같은 거 사놓고 중간중간 내가 아주 화려하게 일을 할 거야.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그 공급이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느 정도까지 가면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켓의 경우는 지난주 보니까 내려갔잖아요. 올해 중반기 이후에는 마켓이 좀 빠질 것이다. 심지어 8%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가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 올해 말에 아주 자신 있게 S&P 500가 4,800 정도는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많이 빠진다면 주식시장이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당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지난 1년, 2년, 3년 사이에 올라갔던 그 주식시장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죠.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노동력 부족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주말에 거의 300편을 취항을 취소를 했고 오늘도 거의 100편을 취소를 했고 6월 말까지 얼만큼을 더 한다고 하던가요. 7월 말까지 6월 내내 한 60편 정도 예약 스케줄 취소하고 그 7월 달에도 한 50편에서 80편 정도를 취소를 하는데 이게 전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더군다나 이제 서비스업 또 기내에서 사람들을 접하고 이런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노동력이 없어서 취항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워낙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것이 버스처럼 노선이 많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그래서 굉장히 몇십 퍼센트 이렇게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어쨌든 캐터링이라든가 또 이제 그 휠체어 이렇게 다루는 오퍼레이션 그쪽 분야에도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한다. 리부킹은 전부 요즘은 앱을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교통안전국의 국장 대행도 지금 공항에서 일할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임시로 공항에서 자원봉사를 할 그럴 그 직원들 사이에서 시간 남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을 찾고요. 지금 새롭게 사람들을 마구는 아니고 많이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 임플로이어 하면은 임플로이어가 아니라 임플로이가 좋은 입장이죠. 임금도 더 준다고 하고 베네핏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참에나 다른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 아니 열심히 일해도 집값도 못 내고 차값도 못 내는데 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굉장히 많았고 그전에는 하루하루 막느라고 급급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다가 또 막고 생각하다 또 막고 있는데 1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이동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이요. 자, 잠시 뒤에 오늘 연방대법원의 또 하나의 판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연방대법원이 NCAA요, 그 대학 체육협회에 반대하는 그런 그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도 이번에 요즘에 연방대법원이 그 만장일치가 많네요. 며칠 사이에 2번이었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종교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를 좀 그 뒷받침해주는 포스터 케어인데 카톨릭 계열의 포스터 케어 소셜 그런 그 재단에서 엄마 아빠가 다 그 동성애자라면 아이들을 기르게 할 수 없다 하는 거기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고 오늘은 전국 대학 협회가 디비전 1 대학 선수들의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학교는 이 대학 스포츠 선수들에게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학문에 관한 것이라면 전부 지원을 해야지 된다. 9대 0이었거든요. 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선수들이 소송을 한 케이스인데 악기도 사줘야지 되고 랩탑, 과외지도 서비스, 또 인턴십을 할 때도 돈을 다 지불을 해야지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스포츠 선수 협회 NCAA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것은 지원하지만 어떤 것은 전부 돈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도 있는데 그런 아마추어 선수에게 물론 대학은 아마추어지만 인턴십을 한다고 돈을 줘? 환경상 이게 말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방 대법원은 이것을 어떤 그 독점법 위반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대학이 또 이 얘기는 또 그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하는 얘기도 해요. 대학이 선수들로 인해서 정말 얼마를 버냐. 1년에 수억을 얼마를 버는지 수억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만큼을 버는데 아니 선수들에게 랩탑 사주고 악기 사주고 악기도 악기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왜 안 된다는 거야. 몇 푼 지원하는 것을 왜 안 해.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기까지 나갈 수가 있죠. 그럼 학교가 선수의 이름이라든가 그 선수의 이미지로 큰 돈을 벌 때 그 큰 돈을 벌 때 일종의 로열티 피처럼 이 학생 선수에게도 돈을 지불을 해야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연방의회는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분배하는 거 지난번에 얼만큼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즉시 한 것과 나머지를 지금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 나머지의 250만은 대만에 가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아프가니스탄, 서한지구도 있고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조지아 그리고는 more 국가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미국에서 얼만큼 그 백신을 공급받은 국가의 이미지가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것도 러시아 백신 받을래? 중국 백신 받을래? 미국과 영국 백신 받을래? 하면 미국과 영국 백신이죠. 미국 백신이 더 좀 좋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어제 아버지 날이었는데 나타리 코럴이라는 45살의 소셜워커이신 위스콘신주의 이 아버지가 요 며칠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분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그 Tunnel to Towers Foundation이라는 이 재단이 임무 수행 중 숨진 사람의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잖아요. 2020년 6월부터 그런 단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푸시업을 해서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요. 하루에 평균 4,100번의 푸시업을 이 푸시업을 4,100번씩 해서 기네스북이 다 확인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유튜브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시간이 나면은 집에서도 본인 직장에서도 막 할 수 있는 데서는 다 했기 때문에 잔디밭에서도 잔디 깎다가도 하고 그래서 좋은 일 하면서 푸시업 세계 기록을 세웠다는 얘기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프 베조스가 이제 7월 20일에 우주로 가잖아요. 본인 회사가 개발한 우주선을 타고 사람들이요. 저 사람 여러 가지 그동안 지구에서 한 행실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오지 말라고 해. 거기서 살라고 해. 하는 청원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